올해로 69. 이름은 한은주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커튼을 열고 햇살을 들이지만 그 빛이 따뜻하기보다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창문 밖으로는 출근길에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엄마 손을 꼭 잡고 뛰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서로의 팔짱을 낀 부부가 보이지만 그 모든 장면이 내게는 멀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은 늘 허전하지요. 허리 디스크는 오래전부터 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무릎은 날이 추워질수록 삐걱거리며 저를 탓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SNS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일상, 나의 작은 행복 같은 제목을 달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점심 사진 혹은 정성껏 다린 셔츠 한 장을 올리죠. 팔로워들은 은주님, 오늘도 너무 멋져요라며 따뜻한 댓글을 남겨줍니다.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하트와 댓글이 쌓여도 그건 결국 화면 속 따뜻함일 뿐 가족의 온기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들 윤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실한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성실한 아들이었죠. 회사 동기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있다며 어느 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되었구나. 그 후로 윤재는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둘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나가 제게 90도로 인사하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 곁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죠. 미나는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식사 후에는 접시를 싹싹 치우며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아 요즘에도 이런 애가 다 있네 하며 이웃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미소의 이면에서 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몇 번이나 스스로 되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미나는 한 번도 대놓고 예의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아주 얇고 투명해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벽이 언젠가 무너져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명절의 아침에서부터였다는 것을요. 손자 하온이 5살이던 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설 준비로 분주했지요. 새벽부터 마른 표고를 불리고 도마 위에서 부침개를 부치며 기름 냄새가 방 안 가득 번졌습니다. 이번엔 하온이가 좋아하는 잡채에 고기를 듬뿍 넣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며느리 미나와 아들 윤재, 그리고 귀여운 손주가 오면 집안이 오랜만에 활기로 차오를 테니까요. 문이 열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온 왔어요. 그 순간 부엌칼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손주를 꼭 안으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 작고 통통한 손이 내 볼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고기 구워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전, 나물, 갈비찜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은이 엄마, 이거 좀 맛봐봐. 간이 괜찮니?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미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을 덜다가 잠시 기침이 났고 그 찰나에 작은 침방울이 튀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은이가 본 겁니다. 엄마, 할머니가 콩나물에 더러워서 안 먹을래? 순간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재는 놀라서 아이를 꾸짖었고 하온, 그런 말버릇이 어디 있어? 당장 사과드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나는 불쾌한 듯 손을 뻗으며 말했죠. 여보, 애가 봤으니까 그런 말 한 거잖아. 아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어른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애를 너무 몰라. 할머니 집 오면 늘 혼나니까 오기 싫다는 말까지 한다고. 순식간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우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미나의 얼굴엔 분노와 피로가 섞인 표정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몸이 굳어버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명절에 화목한 식탁은 무너졌고 식사는 대충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우는 끝내 밥 한 숟갈도 뜨지 않았고 미나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남으면 저희가 좀 싸가도 될까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가져가라. 어차피 나 혼자 먹기엔 많으니까. 그렇게 어색하게 아들 내외는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잘 가는지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손에 반찬통을 들고 단지 한쪽의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뚜껑을 열고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그대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새벽부터 다듬고 졸인 그 음식들이 하얀 김을 내며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미움을 살 일을 했을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베란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식은 국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설날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상냥했죠.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있다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다음엔 꼭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과 같기도 하고 조롱 같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양손에는 금빛 포장지를 감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르신들 한 번씩 드시면 좋대요.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특별히 구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들반들한 공진단 한 상자. 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정성이라 생각하며 받았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는 제게 한 분뿐이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의 새벽,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라 공진단을 삼켰습니다. 달콤한 향과 쌉쌀한 양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왜 이러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쓴내와 함께 공진단의 검은 알갱이가 섞여 나왔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포장 밑면에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 이미 2년이 지난 약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 그녀가 정말 나를 위해 쓸까? 아니면 일부러? 손이 떨려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몸이 다시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제 사연을 들은 미경이는 물었습니다. 미나가 일부러 그랬을까?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며느리 부탁 거절한 것 때문 아니야? 부탁, 재작년에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 간다고 애 좀 봐달라 했잖아.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어린애 두고 어딜 여행을 가냐고 했었다며. 그제야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허리가 아파 몸도 불편했고 하운을 혼자 돌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 일이 그렇게 가슴에 남았던 걸까? 설마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었단 말이야?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작 그 일로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공진단 상자가 아직도 식탁 위 냄비보다 선명하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미나의 미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야 설날에 싸간 음식 미나가 버렸니?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아들의 숨소리인지 모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죄송해요. 버렸어요. 하온이가 할머니 음식 못 먹겠다고 해서. 순간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덜컥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 그럼 그걸 내 눈으로 보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변명보다도 잔인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아들의 망설임이 내 마음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너는 아무 말도 안 했니? 하은이에게, 미나에게 단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복잡했어요. 복잡했어. 내 엄마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복잡한 일이었니? 엄마, 미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온이가 계속 울고 미나도 예민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변명은 오히려 내 심장을 더 짓눌렀습니다. 예민해서 그랬다는 말은 결국 모든 걸 이해하라는 의미로 들렸으니까요. 그래. 이제는 내 아내 마음만 헤아리는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상황? 그럼 나는 뭐야? 그 상황 속에서 너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뭐였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점점 더 나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어린 윤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작은 신음에도 금세 달려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아픔에 눈을 돌리고 남의 눈치부터 보는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그래, 너도 이제 미나 남편이지. 어쩌면 나는 내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에게서도 낯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내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딱딱, 딱딱 마치 오래된 벽시계가 내게 남은 관계의 유통기한을 세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이었고 나는 이미 이 집의 외부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엔 아직도 반쯤 마른 접시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 위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무엇보다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다 필요 없다. 나는 왜 평생 가족의 인정 한마디에 목을 맸을까? 그 순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늘 내 속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내 목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너 또 울었지? 미경아, 나 이제 그만하려고. 아들, 며느리, 다 내려놓을래.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집착했나 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 너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요즘 내 친구들 보니까 인스타 한다더라.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너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SNS 활용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강의실 문턱을 넘는 것도 쑥스러웠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는 법조차 몰라 젊은 강사에게 여기 이 버튼이 뭐예요? 하고 묻는 나 자신이 우스웠죠. 미경이도 늘 옆에서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그거야 사진 올리는 버튼이야. 눌러봐, 겁내지 말고. 그녀가 찍어준 내 첫 사진은 동네 카페 앞에서 커피잔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화면 속에 나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날 첫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에 공감돼요. 은주님, 오늘 글에 위로받았어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성수동에서 차 한잔 하러 왔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참 고마운 날이네요. 사진 속 카페 유리창에는 잔잔한 햇빛이 내 얼굴에 닿아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많아졌고 팔로워 수도 어느새 100명을 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까지 내 계정을 팔로우하며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라고 남기더군요. 그 말들이 내게 새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닌 하는 줄 아는 이름 그대로의 나로 살아있는 느낌. 새 옷을 고를 때마다 설렘이 생기고 사진 한 장에도 내 인생이 조금씩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에게 화를 퍼붓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려. 화면 속 나의 미소는 오랜만에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는주님, 오늘도 빛나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깊게 스며들어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커피잔에 남은 김이 서서히 사라져갈 즈음 나직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윤재예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윤재와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재의 손에는 꽃다발이, 미나의 손에는 조그만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오래 묵은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음식 버린 거 공진단 일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윤재는 말없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나는 잠시 그 둘을 바라보다 심장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하니? 내가 그때 하온이 못 봐준다고 했다고. 그 후로 나를 그렇게 멀리했잖아. 미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산후 우울증이었대요. 순간 내 몸이 굳었습니다. 산후우울증. 내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감정도 조절이 안 됐어요. 괜히 어머니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와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미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인스타에 올리신 글을 봤어요. 그날 제사상 사진이었죠. 정성은 버려질 때가 아니라 기억될 때 빛난다고 쓰셨잖아요. 그 글 보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지.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윤재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이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얼음이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니 그랬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제야 나는 몸을 굽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눈물 닦아.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성수동에 내가 자주 가는 베이글 맛집이 있어. 거기 가서 빵도 좀 먹고 마음도 좀 식히자. 윤재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온이 데리고 있어. 오늘은 우리 여자들끼리 얘기 좀 해야겠다. 윤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나는 따뜻한 라테를, 미나는 베이글 세트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여기 빵 정말 맛있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봐서인지 낯설고 애틋했습니다. 빵이랑 커피 사진 좀 찍어봐. 인스타에 올리면 예쁘겠는데. 어머님, 저 인스타 안 해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닿아 마치 오래전 결혼식 날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미나야, 이 사진 봐봐. 내가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는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너 아직도 젊고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야.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가 너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나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오래전의 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단 말은 나중에 해. 오늘은 그냥 웃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녀와 어깨를 맞댔습니다. 화면 속 우리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상처도, 오해도, 미움도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결혼식 날처럼 설레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